네, 잠깐 끊어졌는데요. 계속해서 더블 사이드 밴드 시그널을 보죠. 더블 사이드 밴드 시그널을 보면 우리가 이 매그니튜드가 A라고 하면 원래 보내려는 시그널의 매그니튜드가 A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캐리어 프리퀀시에서 캐리어 시그널에서 보내지는 2분의 1이 곱해져서 여기는 2분의 2 A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XFA 시그널 자체의 맥시멈 밴드위스를 우리가 맥시멈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는 시그널의 맥시멈 주파수를 FM-FM이라고 하면 이 값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EFM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베이스밴드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베이스밴드 시그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캐리어 주파수에 실어진 시그널을 패스밴드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패스밴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패스밴드 시그널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더블 사이드 밴드 시그널이다. 왜냐하면 양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되죠? 원을 보내고자 하는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베이스밴드 시그널에 우리가 밴드위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걸 밴드위스를 우리가 W 베이스밴드 시그널의 밴드위스니까 WBB라고 표현을 해보면 베이스밴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죠? FM으로 주어지겠죠. 이거의 크기는 양의 값이니까 밴드위스는 양의 값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더블 사이드 밴드의 밴드위스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 밴드위스는 어떻게 되죠? 더블 사이드 밴드의 밴드위스는 우리가 DSB 시그널의 밴드위스는 FM 더하기 FM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죠? 맥시멈 주파수가 FM 이쪽이 다 그대로 오는 거니까 EFM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캐리어 주파수에다 실어서 그래서 비로소 뭐죠? 패스밴드 시그널로 실제로 우리가 캐리어 주파수에서 안테나를 통해서 내보낼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스플릿된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더블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밴드위스를 한번 고려해 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밴드위스는 이런 더블 사이드 밴드위스를 고려해서 밴드위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첫 번째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은 어떻게 되겠어요? 밴드 리미티드 스펙트럼을 가진 그런 시그널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밴드 리미티드 된 시그널을 가진 스펙트럼은 실제로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는 만들기 어려운 굉장히 웨이브 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능한 웨이브 폼은 만들어줄 수 있는 웨이브 폼이라는 건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생각해 보면 무한히 긴 시그널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웨이브 폼이라는 건 어떤 주기를 가지고 어떤 기간을 가지고 그렇죠? 주기가 아니 어떤 그 듀어레이션을 가지고 실제로 생성이 될 텐데 그런 시그널들은 항상 어떻게 주어지죠? 결과적으로 주파수 영역에서는 인피니트한 밴드위스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피니트한 밴드위스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만약에 어떤 주파수 영역에서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을 생각하면 특정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을 생각하면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는 무한히 긴 시그널을 생성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싱크 펑션처럼 돼버릴 테니까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릴라이저블한 웨이브폼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밴드위스가 무한대가 돼버리는 무한대까지 이렇게 쭉 가버린다는 거죠. 밴드위스가 매우 커져버리는 그런 우리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밴드위스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 실제로는 아이디얼하게는 완전 밴드위스가 이렇게 0까지 떨어지는 지점을 보는 거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그런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생성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절반으로 주파수가 줄어들거나 하프 파워 밴드위스를 생각하거나 3dB 밴드위스라고 얘기하고요. 3dB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얘기하고요. 99% 우리가 파워 밴드위스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게 그림 1.19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시그널의 밴드위스를 프리퀀시가 있으면 실제로는 그 프리퀀시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파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하프 파워면 이 정도 될 거고요. 뭐 99%면 이만큼 되고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값이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위스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완전히 0이 되는 지점까지 잡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파워들이 점점 작지만 물결처럼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얘가 주파수 영역에서의 지금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파수 영역에서의 우리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그린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죠. 결국엔 싱크 펑션의 제곱 형태로 주어지죠.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그 얘기는 뭐죠? 실제 가능한 릴라이어블한 우리가 웨이브폼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구현 가능한 웨이브폼이라는 건 시간 영역에서 어떤 형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야? 0에서부터 t까지 이런 식으로 스퀘어 펑션 형태로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스퀘어 펑션 형태니까 그게 주파수 영역에서 뭐가 되죠? 예, 싱크 펑션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반대로 어떻게 돼요? 얘를 우리가 무한히 길게 만들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값이 이런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시그널을 보내는 건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통신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꾸로 여기서 완전히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을 보내려면 이 시그널이 무한히 긴다는 건 뭐죠? 여기 싱크 펑션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물결 모양으로 되는 이런 싱크 펑션 형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한히 긴 형태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게 사각파라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얘는 싱크 펑션이 거꾸로 나오겠죠? 네. 그런 듀얼리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그널에 있어서 시그널의 밴드위스를 고려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지점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1장에서 배운 내용들을 쭉 봤는데요. 1장에서 배울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충분하게 숙지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장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연습 문제 목록을 좀 우리가 숙제로 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를 내드릴 거고요. 추후에 우리가 또 질의응답 하면서 그런 과정 통해서 이 1장 잘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장들을 다음 시간부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무선 통신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통신 신호 처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들을 다 다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 다시 한번 또 돌려보고요.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의 장점이니까 꼭 다시 돌려보고 모르는 내용은 이전에 여러분들 공부했던 시너미 시스템, 확률 이론들, 디지털 통신에서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반드시 복습하시면서 쫓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하시고 또 우리 다음에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